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성원섭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돌 증후군을 설명하려면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성인 어깨에서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회전근개 질환에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충돌 증후군 역시 이 회전근개 질환 전체 스펙트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회전근개는 그림을 보시면 이 어깨 회전과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날개뼈 뒤쪽으로 위쪽에 존재하는 극상근, 그리고 아래쪽에 넓게 존재하는 극하근, 그 더 아래쪽에 소원근, 그리고 날개뼈 앞쪽으로 넓게 배열하고 있는 견갑하근, 그리고 이 근육들의 힘줄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바로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깨를 자른 단면을 정면으로 바라본 것인데요. 보시면 견봉이라는 뼈와 이 위팔뼈, 상완골 머리 사이로 이 회전근개 중 하나인 극상근, 그리고 그것의 힘줄이 지나가게 되고 상완골 머리에 붙게 됩니다. 이 회전근개 힘줄과 이 견봉이란 뼈 사이에는 또 이 초록색 구조물인 점액낭이라는 조직도 존재하는데요. 이 충돌 증후군은 바로 이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 그림에서 이 견봉이라는 뼈와 오구돌기라는 뼈,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두 뼈를 이어주는 인대로 구성되어 있는 오구견봉궁, 그리고 이 아래로 지나가는 회전근개 힘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통증, 그리고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충돌을 일으키는 뼈인 이 견봉을 또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타입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더 급격하게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충돌을 더 잘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팔을 들게 되면 이 견봉과 이 회전근개 그 극상건의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 견봉 아래와 이게 부딪히게 되면 이 염증, 그리고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제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깨 충돌 증후군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은 그 환자 수를 2015년, 2017년, 2019년도에 제시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 15년에서 19년도 5년 사이에 약 10만 명의 환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인적 요인, 충돌로 인한 외인적 요인, 그리고 나이가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듯이 힘줄에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닳고 파열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런 내인적 요인, 두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노화 과정이랑 관련이 깊고요. 나이가 되면서 힘줄이 약해지고 손상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그 견봉뼈 아래로 뼈가 자라게 되고 골극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힘줄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거 외에도 부상이나 어떤 선천적인 요인 등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40세 이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충돌 증후군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팔을 이제 위로 들어올리는 어떤 일이 많다거나 배드민턴이나 수영하는 동작에서 팔을 드는 자세가 많은 경우에 충돌로 인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회전근개 힘줄을 내시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왼쪽 사진은 정상의 회전근개 힘줄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충돌과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힘줄이 닳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런 상태가 바로 충돌 증후군 상태의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치 천이나 헝겊에 보풀이 일어난 모양과 비슷하게 되면서 통증이 유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 그리고 강직인데요. 통증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어깨 바깥쪽 삼각근 쪽을 가리키면서 아프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고요.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잠을 자기 힘들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정 외전 각도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외전이라는 거는 팔을 이제 옆으로 머리까지 올리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이 60도 정도까지 들었을 땐 통증이 없다가 통증이 이 60도 이상부터 발생을 하고 120도 이상이 되면 다시 통증이 사라지는 게 특징적인데요. 이 이유는 이 60도 정도 각도 이제 팔을 들었을 때부터 힘줄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120도 이상 팔을 들게 되면 힘줄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충돌이 해소되고 통증이 안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증으로 팔 사용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가 굳어버리는 강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에 50견 편에서 말씀드렸던 2차성 50견의 원인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도 있었는데요. 그렇듯이 이 통증이 진행이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강직도 같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을 위해 먼저 진찰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검사로 보시면 충돌을 유발을 해서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니어 또는 호킨스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의사가 환자분의 팔을 그림처럼 수동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회전을 시켜서 충돌을 유발하여 시행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충돌 시에 이 검사를 하게 되면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또 다른 검사로는 힘줄이 위치한 아까 그 저명낭이라는 구조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간에다가 직접 국소 마취제를 주사를 해서 통증이 경감되는지를 확인하여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 방법도 있겠습니다. 신체 검진 외에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견봉의 모양이나 견봉 밑에 뼈가 자라나는 골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힘줄 부착부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초음파나 MRI를 이용해서 힘줄의 상태나 주변 구조물의 형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엔세이드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 약물 치료와 견봉화 공간 주사 치료 등으로 염증을 줄이면서 통증 경감을 위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성되고 닳아있는 힘줄의 증식 및 강화를 위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만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운동 치료와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자분들께 운동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는 충돌 증후군뿐만 아니라 이전에 소개드렸던 50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바로 효과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마다 효과의 정도나 지속 기간이 차이가 있고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재발을 막고 건강한 어깨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 치료로 힘줄을 강화시켜주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서 통증과 운동 범위의 회복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등으로 통증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운동 시 시행할 때 부드럽고 용이하게 만들어 주어서 꾸준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물리치료, 상태에 따라 체해 충격파 같은 치료도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상태에 따라서는 마지막으로 염증이 발생한 점액낭을 제거하거나 견봉 밑에 자란 뼈를 제거해주는 견봉 성형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많은 일을 하시거나 배드민턴이나 수영 등 팔을 드는 동작이 많은 운동을 하실 때 충돌이 발생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작업이나 운동 시작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물론 생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팔 드는 동작이 많은 분들은 그런 동작을 줄이시는 등 통증 유발하는 동작을 최대한 줄이시고 쉬는 시간이나 중간중간에 미리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이완시켜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과 함께 회전근개 부위 통증이 없는 상태라면 이제 평소 고무줄 밴드, 세라밴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밴드 등으로 할 수 있는 회전근개 강화 운동 또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무게의 중량 운동 등은 운동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회전근개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증상 발생 전 예방 목적으로 시행하는 스트레칭 뿐만 아니라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운동, 도수 치료 등 운동 치료는 충돌 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 모두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증상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